이런 얘기죠. 여기서 단답형으로 나오면요. 다음 시험에 서술형으로 나올 확률이 커요. 여기서 서술형으로 나오면요. 거기에 관련된 단답형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나와도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하셔야 되죠. 자, 이번 시험을 보시니까 문제가 어렵나요? 쉽나요? 보신 분들은 어떠신가요? 문제가 어렵고 쉬운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문제가 어려워도 내가 붙는 경우가 많고요. 문제가 쉬워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스트레스 받는 거는 문제가 쉬울 때 떨어지는 게 제일 열받죠. 자,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락에 키를 지는 거는 어려운 문제일까요? 쉬운 문제일까요? 실은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가 당락에 그걸 해요.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균열의 원인과 대책을 쓰라. 그럼 균열과 원인과 대책은 다들 쓴단 말이죠. 근데 그걸 써가지고 나가 붙은 줄 알았는데 그게 제일 점수가 낮은 거예요. 이런 꼴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해야 되냐면 결국은 시험 문제라는 거는 반 이상이 한 70%가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계속 내거든요. 돌아가면서 문제은행식으로. 왜 그러냐면은 문제는 뭐가 필요하다? 공신력이 필요하니까 문제은행식으로 계속 뽑아서 내요. 따라서 어떻게 한다? 그 문제에 집중해야 돼요. 만약에 학원에서 찍은 문제가 나왔을 때 점수가 합격이 안 되는 점수를 맞으시면 안 돼요. 이해 되시죠? 따라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도 집중을 하시고요. 자꾸 새로운 문제 하지 말고요. 지금 기존에 학원에서 다루는 문제만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문제 나온 걸 보니까 이번에 문제 나온 것 중에서 학원에 안 다룬 게 몇 개예요? 맨날 그렇지만요. 2개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다뤘던 문제고요. 그날 나머지 2개도 학원에서 간접적으로 다룬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뭐 상태에서 외우고 공부하고 밑줄 치고 하는 게 아니라 개념만 이해하세요. 개념만.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를 제가 이제 얘기를 한번 드릴 테니까 거기를 보고 이해를 하고 앞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이제 지금부터 아직 마라톤 출발 선상에 아직 총은 안 올렸죠. 다음 주부터 올릴 텐데 오늘은 편안하게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구나. 한번 해볼만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강의를 잘 들으신 거예요. 이해되시니까 오늘은 편안하게 들으십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첫 번째는 막장 전방의 터널 막장의 전방 탐사예요. 자, 터널 막장의 전방 탐사 이거 했죠? 이게 전방 탐사가 터널 막장의 전방 탐사가 시공 중에 하는 건가요? 시공 후에 하는 건가요? 아니 시공 전에 터널 막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공 중에 하는 거죠. 시공 중에 하는 거 맞나요? 예. 보통 이제 어떤 탐사 기법이라는 거는 시공 전에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시공 중에 하거든요. 시공 전에는 어떤 방법을 해요? 뭐 TSP 보링도 하고 TSP도 하고 GPR도 하고 막 해요. 근데 시공 중에는 여기서 막장을 해요. 그래서 시공 중에 막장 전방 탐사는 어떻게 한다? 자, 이렇게 이제 막장이 이렇게 있으면 얘도 나눠요. 이렇게 먼 거리, 중거리, 근거리에서 어떻게 본다? 원, 중, 근거리예요. 아니 근거리 탐사하는 방법이 있고 중거리가 있고 원거리 먼 데가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몇 미터예요? 200m, 20m. 외우기도 좋네요. 실은 이거 뭐 10m 내외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아닌 사람도 있고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 거리에서는 보통 뭘 해요? TSP 뭐 이런 것들을 하고요. 자, 여기 이제 그 중거 이거는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적어요. 왜요?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개념만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나눈다. 아니, 탐사가 먼데 탐사하는 게 있고 가까운 게 탐사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래서 TSP로 하는 거는 자, 여기 이제 개념만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발파공을 발파를 장약을 해요. 장약을 한 다음에 이게 파쇄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발파를 하고 여기다 센서를 1번, 2번, 3번 센서를 묻어요. 묻으면 발파를 하면 파가 갔다가 반사가 되고 갔다가 반사가 되고 갔다가 반사가 되잖아요. 근데 이 파속이라는 건 부위는 어떻게 됐죠? 메타 퍼 세크. 그러니까 얘 파의 속도를 아나요? 우린? 파 속도는 알아요. 당연히.
파속도를 알면 여기다 뭘 곱해요? 여기까지 갔다 오는 시간. 몇 초? 초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거리가 나와요. 파속에다가 여기 걸린 시간을 곱하면 그 거리가 나온다고요. 딱 보니까 뭐예요? 아, 100m 앞에 파시드가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TSP죠. 근데 TSP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예요? 이 뒤를 몰라요. 얘가 얼마나 두꺼운지, 얘가 닫힌 구조인지, 연결이 되는지 몰라요. 그냥 무조건 앞에 반사파만 보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거리에서는 뭐예요? 선진 수평 시추, 이걸 뚫어서 한다 하는 거죠. 뚫어서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채취를 해서 시유 채취를 하는 방법인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걔는 거기 뚫은 위치뿐이 몰라요. 그 옆은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많이 뚫어야 돼요. 최소 몇 공? 3공은 뚫어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위, 양, 옆. 아니 터널이 있으면 이렇게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야지 터널 반경을 알 거 아니에요. 아니 터널 생긴 걸 한번 보세요. 이렇게 뚫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뚫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공부를 하실 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아, 이런 거를 뭐 달달달 외운다. 선진 수평 시추는 뭐 10m 이상의 뭐 굴착을 할 때 쓰면서 뭐 지하수를 뭐 하는데 한다. 최소 몇 공 이상 해야 한다. 이런 시방 기준을 외우는 게 아니라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보통 스프링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다 뚫고 천장부에 찍으면 대충은 알 수 있어요. 맞나요? 자, 그렇다. 네,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맨 앞에 여기서 하는 게 뭐예요? 페이스 매핑이에요. 이제 봐가지고 여기 이제 뭐 파세드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지 아닌지 뭐 이런 걸 본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각각 다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가 제일 중요하죠? 페이스 매핑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요? 그 페이스 매핑이 지보의 패턴을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스 매핑을 누가 해요? 현장 소장이 하나요? 현장 소장부로 막장 관찰하라고 해요? 안 한다. 그럼 누가 하나요? 기사가 해요. 이제 막 들어온 기사가 제일 막내가 해요. 자, 막내가 가서 봅니다. 이게 파쇄된지 뭔지도 몰라요. 근데 일단 그려오려는 거 한번 보고 그립니다. 그려가지고 하는 뭐예요? 그려왔어? 그리고 어떻게 하죠? 사인해요. 사인하고 사인한다. 끝. 실은 페이스 매핑을 왜 하는 거예요? 실제 지질조사 자료랑 맞는지 보고 변동이 있으면은 이 락볼트나 쇼크리트나 이걸 바꿔야 돼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시공 전에 조사를 할 때 그 지질 조사 자료하고 막장 자료하고 그 지질 조사 자료하고 100% 맞을 확률이 얼마나 돼요? 동일할 확률이 몇 프로나 돼요? 100% 안 맞아요. 기본적으로. 맞은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로또 맞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아니, 겉에서 이렇게 대충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전 집안의 막장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한다? 사인을 하고 집어넣은 원 패턴대로 그대로 가요. 이럴 거면 왜 써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한다? 현장에서의 페이스 매핑의 문제점과 대책이에요. 자꾸 그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어본 게 뭐냐면 막장 전방 탐사인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막장 전방 탐사가 맨 먼 거예요? 가까운 거예요? 여기 지금 당면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제일 엉망진창으로 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꺼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막장 전방 탐사 얘기하면 그거를 얘기한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게 제일 큰 문제가 있나요? 현장에서? 그 페이스 매핑이 제일 중요한데도 제일 엉망진창으로 관리가 되고 있네요. 그럼 그 얘기를 꺼내야 돼요. 맞나요? 이 기술사 시험은 항상 뭘 생각해야 된다? 현장 얘기를 꺼내지 않으면 안 돼요. 결국 그거 하자고 하는 거니까. 맞나요? 자, 그래서 이거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외국에서는 어떻게 관리한다고요? 외국에서는 페이스 매핑을 할 때 감독이 슈퍼바이저가 이 페이스 매핑 자료에 대한 설명을 500자 정도 써요. 여기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써요. 자, 뭐 젓갈색에 뭐가 발달돼 있고 손으로 만져서 목장갑을 만져보니까 목장갑에 뭐가 묻어난다. 철분이 묻어난다. 이 목장갑이 축축하게 젖을 정도의 어떤 용출수가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써요. 이게 무슨 얘기죠? 지가 안 보면은 이걸 못 써요. 가라를 못 한다고요. 그럼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또 그걸 써요.
현장에서 나가서 그거를 상세 조사해 본 결과 고무망치를 쳐보니까 얘가 떨어져 나가고 해서 강도가 어느 정도 추정이 된다. 따라서 뭐가 어떻게 된다 하면서 이 사람은 또 보강 얘기까지 조언을 해요. 그럼 그거대로 가는 거예요. 즉 페이스 매핑 자료하고 지보 패턴 자료하고 중첩 보관을 해요. 아니 그거를 조사를 했으면 그거를 맞게끔 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료를 어떻게 보관한다? 중첩 보관을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건 그거대로 일부러 가고 보강 자료는 보강 자료로 가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중첩 보관이 안 돼요. 그럼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문제를 딱 주면은 거기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뭔가 이상한 게 잘못되는 게 있으니까 이걸 문제를 내는 거고 거기에 대한 언급이 좀 있는 게 좋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막장에 대한 전방 탐사 방법 3가지 쓰시면 일단 점수가 55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까지 발췌하면은 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어떤 얘기는 나와야 돼요? 막장 전방 탐사했을 때 불량 집안에서의 보강 방안까지 나오면 더 좋겠죠. 자, 일단은 뭐 종류 특징 이런 정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생각해 볼 때 이제 어떤 스토리텔링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막장 전방 탐사 중에서 가장 우리가 간과하고 엉망진창을 하는 게 뭐예요? 그런 게 자꾸 나와야 되죠. 아니 TSP 같은 건 열심히 하잖아요. 용역도 주고 뭐 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페이스 매핑은 제일 밑에 직원 주고요. 갔다 오면 뭐예요? 야 이거 맞아? 본인은 안 나가보면서요. 맞다고 하죠. 뭐 틀리다고 해요? 그럼 사인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에 대한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된다 하는 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갈까요? 자, 다음 문제는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하는 거예요. 자, 분류 3가지. 원중근. 가장 중요한 거 1가지. 페이스 매핑.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항상 그 정도만 갖고 가시면은 큰 어려움이 없어요. 자, 그게 다예요, 실은. 뭐 거기에서 더 쓸 것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적 팽창 현상. 이거는 벌킹 얘기하는 거죠. 자, 용적 팽창 현상. 이게 문제가 근데 정확하게 어떻게 나온 건가요? 그냥 용적 팽창 현상인가요? 예.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죠? 이게 벌킹 맞나요? 만약에 벌킹 하면 벌킹인데 용적 팽창은 어디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점성토도 일어날 수 있어요. 점성토에서의 용적 팽창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예, 스웰링이라고 부르고요. 스웰링. 예, 그 다음에 사질토에서의 용적 팽창을 뭐라고 한다? 벌킹이라고 불러요. 벌킹.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아니 이것만 있나요? 풍암도 있어요. 풍암에서도 용적 팽창을 뭐라고 한다? 스퀴징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이암 같은데. 일단 뭐 이 2가지. 자 그러면 이제 벌킹이라고 문제를 낸 것 같으니까 하지만 만약에 사질토에서의 용적 팽창하면 이거고 점성토에서 하면 이거고 그거 얘기 없이 그냥 용적 팽창하면 뭐예요? 다 써줘야 돼요. 사질토에서 점성토에서 이렇게만 쓸 수 있나요? 분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도 용적 팽창을 쓸 수 있나요? 흙막이 가시설 할 때 굴착 전면에서의 용적 팽창도 있고요. 또요? 어떨 때도 용적 팽창이 있나요? 동절기에 기초 집안의 노상의 용적 팽창도 있어요. 동상. 그렇게도 볼 수 있나요? 원래 이렇게 문제를 내면 그렇게 가야 돼요. 도로 노상에서의 용적 팽창, 모에서의 용적 팽창, 굴착 저면에서의 용적 팽창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뭘 보고 낼 거냐면 분명히 이거 보고 냈을 거예요. 벌킹.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벌킹이라는 건 뭐냐면 모래가 다짐에 대한 특성이 좋나요? 공학적인 특성이 좋나요? 나쁘나요? 좋아요. 맞물림이 잘 되고 때리면 때릴수록 얘가 조밀하게 되면서 입자 간의 간격이 가까워지면서 잘 맞물리니까 전당도가 커져요. 지지력도 커지고. 그런다. 근데 이 벌킹이라는 건 뭐죠? 모래가 약간의 함수비를 5% 정도 먹으면 얘가 표면 장력이 생기면서 서로 이게 간격이 좁혀지지가 않아요. 때려도 안 좁혀진다고요. 그게 왜 그러죠? 겉보기 점착력이라는 게 생겨서 안 돼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다짐. 수채 현상이라고 해서 물을 부으면서 물다짐을 하면은 그게 표면 장력이 깨지면서 얘는 다짐 효율이 좋아져요. 그러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용적 팽창 현상에서는 어떤 키워드의 대제목이 나와야 돼요? 뭐 겉보기 점착력이든 수채 현상이든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 돼요. 수채 현상을 이용한 물다짐 방법 이런 식으로 대제목이 나와야 돼요. 결국 그게 끝이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용적 팽창 현상이라는 거를 뭐 예를 들어서 토질공학적인 무슨 뭐 공식이나 메커니즘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게 보통 어느 집안에서 일어나고 예, 이런 게 어떤 문제를 유발하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은 뭐냐 이런 것만 생각하면 돼요. 자, 이게 어떤 집안에서 일어날까요? 입도가 양호한 집안에서 일어날까요? 입도가 불량한 집안에서 일어날까요? 무슨 얘기냐면 예, 여기 이제 보시면은 굵은 놈, 작은 놈, 중간 놈 이렇게 해서 입도가 양호한 게 있어요. 어떤 거는 입도가 불량해서 굵은 놈이 있거나 작은 놈이 있거나 몰빵이 된 거예요. 같은 사이즈가. 자, 입도가 불량하다. 입도가 양호하다. 어떤 데서 잘 생길까요? 불량한 데서 잘 생기겠죠. 불량하니까 불량한 일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에요. 입도가 불량한 집안이다 하는 거고요. 입경이 큰 집안에서 생길까요? 작은 집안에서 생길까요? 그럼 뭐라고 해요? 적정한 집안. 자갈이요. 아니 너무 크면은 얘가 중력이 생기면서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벌킹을 일으키는 그 사질 집안의 공학적인 어떤 특성 뭐 써가지고 뭐 입도가 불량하다. 입경이 비교적 자갈 사이즈로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거죠. 함수비는 클 때 생기나요? 작을 때 생기나요? 적정할 때 5% 이렇게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최적은 이렇게 하면은 벌킹 때문에 최적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한다. 뭐 이런 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상 토질에 대한 부분을 비슷하게 쓰면 돼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요. 벌킹이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 다짐이 효율이 떨어지고요. 또요. 강도가 증진되는 거. PBT 같은 시험 같은 걸 하면 강도가 큰 걸로 나와요. 강도를 오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물다짐을 해가지고 얘를 어떤 공학적 특성을 좋게 해야 되죠. 그래서 결론은 뭘로 끝나야 돼요? 수체 현상에 의한 물다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이거 기출반에서도 풀고 포캠에서도 풀었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수체 현상에 의한 물다짐이란 대제목을 안 쓰면은 굉장히 안 좋다. 겉보기 점착력, 수체 현상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했죠. 네, 그렇게 잘 쓰셨다고 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보통 모래 집안이면 굉장히 공학적으로 우수한 줄 알고 하는데 그리고 다져서 어떤 다짐도가 나오거나 지지력 PBT 시험을 해서 하면은 그게 나오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벌킹 흙에서는 그게 오판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물다짐 하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네, 그런 부분이다. 사질토록 오판하지 말라 그 얘기죠. 자, 그 정도만 보시고요. 다음 가보겠습니다.